글쓰기의 핵심은 아이에게 동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확인이 중요하다. 네. 최소한 아이가 쓴 글을 읽고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이한테 물어봐서 아이가 점점 남들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자극을 받으면 좋겠다. 네, 다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제가 우연치 않게 지금 학원 앞에서 만났어요. 잠시 얘기를 나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되는 아이예요. 지금 다니는 학교가 아주 일반은 아니고요. 삼육초등학교라고 외국어 교육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영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교육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더 신경 써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영어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그런 책도 아이한테 소개시켜줬더니 정말 잘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네. 눈으로만 읽은 것보다는 네. 이제 오디오북으로 접한 다음에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아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듣고 읽어도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은 오디오북으로 들은 건 오디오북으로 마무리하고 눈으로만 읽는 책은 또 눈으로만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정보를 둘 다 접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시험을 볼 텐데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영미권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테스팅은 글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글을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을 생각한다. 그리고 뭐 대학교를 가거나 고등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글로만 접하잖아요, 정보를. 네네. 장문이라든가 글을 눈으로만 읽을 수 있는 그 유도를 하시면 좋다. 근데 아이가 지금 뭐 거부감이 있거나 좀 그러면 조금 더 오디오북하고 병행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디오북만 들었을 때가 있고 눈으로만 봤을 때가 있고 둘 다 같이 했을 때가 있는데 네. 이게 다 효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는 시험이나 네. 대부분의 책은 읽어서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 때가 이제 거의 도래를 했다. 시기는 조금씩 조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율은 할 수 있지만 읽어서만 파악하는 것도 점차 이제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Raz Kids라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책을 이북으로 만들어 놓고 네. 아이가 읽고 나서 그것을 이제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의미당 잘라서 아이가 소리내서 읽게끔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고민은 아이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이게 눈으로만 읽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어도 된다. 조용히 읽어도 된다.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눈으로만 읽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속도하고 눈으로만 읽는 속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소리내서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하는 거 전반적으로 봐서 눈으로만 읽고 문제 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IC라고 하는데 요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자제분은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해서 아이가 할 게 없냐라는 생각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그 리딩 중심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 글을 많이 접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 더 핵심적인 건 없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데 지금 조금 뭐가 좀 없는 거라고 하면은 글쓰기가 좀 빠져 있는 듯해요. 글쓰기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자리가 잡는 기술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논리적이고 생각이 좋지만 어렸을 때 글쓰기가 조금 덜 돼 있으면 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생각이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 막 쓰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부족한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걸 썼던 아이들이 나중에 글을 쓰려고 하면 고차원적인 글을 쓰려고 하면 잘 되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서 글쓰기를 좀 더하면 좋겠다. 그리고 글쓰기의 핵심은 아이에게 동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중요하다.
어머님이 직접 첨삭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최소한 아이가 쓴 글을 읽고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이한테 물어봐서 아이가 점점 남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글로 의사소통하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자극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글을 읽어주는 거랑 그러지 않은 게 차이를 많이 빚어내니까요. 읽어주시고 피드백 같은 거 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 이렇게 주시면은 조금 더 뭐 살을 네. 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예비 초 5학년 부모님이십니다. 다른 언어에 대한 접촉도 있었던 거죠. 중국어랑 영어를 자극을 주셨다. 중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영국계 네네.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셨다. 그런 상황이신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교육 환경이 영어도 배우고 이제 네. 중국말도 배우고 국어도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영어로는 아는데 한글말은 모를 때도 있고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아이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있죠. 네네. 단어 시험을 못 봐요. 한글을 몰라요. 알고 봤더니 한국식 학교 정규고 학교를 다닌 거는 뭐 1, 2년밖에 안 해요. 대화는 잘할 수 있는데 네네. 한국말로 친구들이랑 이런 조금만 학구적인 거 들어가면은 한글 나오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는 아는데 성취하다 이런 거. 성취하다 모르는 거죠. 네네. 한글 뜻로. 네. 컴플릿은 아는데 네. 저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고민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서로. 아이도 인정을 하고 부모님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도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데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선생님이 배려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꾸 자기가 남들보다 다르니까 네. 좀 어색해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추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네. 없잖아요. 네. 오히려 알려야 돼요. 음. 나는 이런 교육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하다.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리고 공론화 시키면은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 좀 약할 수도 있고, 난 또 이거 잘하잖아. 그럼 너는 이거 잘하네? 대화할 때도 편하잖아요.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이러면은 학습 공간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면이라고 봐요. 좀 힘든 점도 있겠는데 또 네. 강점이 많잖아요. 네네. 기회도 많고. 지금 아주 좋다. 중국어, 영어, 이게 좋잖아요. 써먹을 때도 네. 많고. 고민할 거 아니라 네. 아주 좋다. 그 대신에 조금 이해를 잘 하는 그게 중요하겠다. 특히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가족 중에 이런 비슷한 예. 환경에 그쵸. 처해 있는 가족이 있어요. 네. 똑같은 것 같네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 네네. 이 세 개를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단어끼리 매칭이 잘 안 된다. 완전히 이제 뚜렷한 거는 잘 아는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언어 유입이 완전히 꽉꽉 채워지지는 않은 거죠. 다 언어마다. 어느 언어에는 여기에 공백이 있고 네. 다른 언어에는 다른 데가 공백이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균일하게 꽉꽉 네.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혹시나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언어 자극이 풍부한 네.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들,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이한테 객관적으로 좀 인지를 시켜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현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특징은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괜찮고 잘하고 있다. 이 정도를 소화한 것도 실은 굉장히 잘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족 중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습은 이제 한 언어를 좀 더 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에서 쓰이는 그런 체제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한쪽으로 세우는 게 좀 더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까. 향후에 집안 사정이나 뭐 네. 혹은 부모님들의 일터 네. 같은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갖고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것 같다 하시면은 그 학업은 하나의 좀 언어 쪽으로 좀 맞춰주시는 게 줄을 하나는 세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줄을 하나로 세워서
다른 거 좀 약간 겸하는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실은 뭐 입시 같은 거에서도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입시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다 세 개가 완전 똑같은 수준인데 다 중상인 것보다 입시 같은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상인데 나머지 두 개가 중이다. 이 정도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정도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은 걱정 없죠. 여기에 이제 성실성이 네네. 있으면 훨씬 더 네.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걱정하실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네. 아주 좋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